네,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규현 배우님 나가시고요. 박은태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규현 배우, 박은태 배우 페어컷으로 한 것도 찍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다시 나와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규현 배우님, 박은태 배우님, 김지원 부대표님, 감독님 순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말씀 청해 볼 텐데요. 규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자크 역을 맡은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에서 앙리와 괴물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은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의 제작을 맡은 ENK 뮤지컬 컴퍼니의 김지원 부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의 영화 연출을 맡은 위존슨의 박재석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드리고 각 배우분들께 그리고 대표님과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유럽 죽지 않은 군인을 만들고자 하는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실험으로 태어난 괴물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공연 실황 영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가 이제 9월 1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작품은요, 작년이죠. 2024년 블루스퀘어에서 펼쳐진 10주년 공연 실황을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멀티캠 시네마 카메라 촬영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후반 믹싱을 통해 관객 여러분들 또한 마치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전달합니다. 단순한 어떤 공연의 기록을 넘어서 관객의 콘텐츠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이고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이 이 공연 실황 영화인데요. 그 진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이번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제작 의도 그리고 과정에 관해서 두 분과 함께 그리고 두 부대표님,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자, 먼저 규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같은 제작사의 작품이었던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로 공연 실황 영화를 찍으셨고 또 베르테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이번에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로 무대 위와 스크린을 세 번째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연 실황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공연 실황 영화만의 매력 내지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한번 찍어 놓으면 계속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그날 좀
몸과 성대를 갈아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찍어두면 많은 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공연을 하는 가장 젊은 시절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거라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공연의 생명은 현장성, 그 일회성이 있잖아요. 반면 이런 공연 실황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순간일 텐데 그 점이 배우님께 좀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나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한다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혹시라도 대사나 뭐 넘버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찍을 때 몰래 찍어주시면 제일 좋은데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히려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박은태 배우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태 배우는 공연 실황 영화로서 제작된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네.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선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극장에서 제 얼굴을 시사회 때 봤는데 작품적으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저런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현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화된 뮤지컬을 보는 기분이 되게 남달랐는데 개인적인 소감은 사실은 뭐 영상이 없었던 적은 아니니까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아니면 무슨 뭐 홍보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장면들을 계속 봤던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특별하게 큰 차이가 있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영화를 뭐 시작했고 또 영화관에서 한번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확실히 우리 연출님의 그 의도가 같이 버무려지면서 어떤 씬에서 어떤 씬의 어떤 클로즈업, 어떤 씬의 어떤 장면, 이게 우리 연출님의 어떤 그런 다양한 재해석들, 그런 것들이 스크린에 보이면서 이 장면에서 이런 느낌과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표현이 되는구나,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됐고 뮤지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화적인 느낌을 분명히 더 강점처럼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사하시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연출님의 의도 같은 것을 강하게 체감하셨던 장면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보셨겠다시피 괴물이 됐을 때 이제 까뜨리느랑 둘이 이제 그곳에는이라는 서로 하는 둘이 듀엣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객석에 있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극적으로 옆모습만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상 실질적으로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로 제 얼굴을 가깝게 옆에 있는데도 보여주셔서 저도 제가 처음 저 얼굴을 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관객 여러분들도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도 아마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저 연기가 저런 느낌이었구나는 거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되게 재미있고 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도 그리고 배우들에게서조차 보이지 않는 어떤 배우의 얼굴의 이면을 이번 영화가 보여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재석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공연을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어떤 영화로서 관객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기존의 어떤 실황 녹화 영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 실황 영화가 그런 일반적인 실황 녹화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연출자로서 보시는지, 또 그런 차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 어떤 시도를 탐구하셨는지 들려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지라 이게 제가 그냥 어릴 때 뭐 잠깐 뭐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던 게 결국 영화는 이제 제7의 예술이라고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실 이 뮤지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 뭐 제1의 예술이 뭐 문학이고 제2의 예술이 뭐 음악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이미 뮤지컬에 있었고 저희는 이제 카메라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 어떤 것들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저희도 이제 공연 실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이게 하나의 기록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뮤지컬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배우들의 호흡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막 처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저희 공연 실황을 찍을 때 설명드릴 때 사실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시네마틱한 앵글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는 사실 저희가 되게 지향하는 편인데 저희는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그 순간에 배우들이 담아내는 호흡, 네.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거기에 가장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공연을 처음 봤을 때 느낌들을 사실 메모들을 제일 많이 해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왜 이랬지? 난 빅터는 왜 이랬지? 앙리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다 희생할까? 혼자서 그런 생각들을 해놓고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다시 또 천천히 뜯어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촬영하기 한 달 전부터는 씬 구성들을 다 해요. 카메라들마다 이때는 누가 뭘 찍고 어떤 감독님들은 또 뭘 찍고 그런 것들을 다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서로 토론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제작하는 시간들도 좀 많이 길어지고 그러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이 됐을까요? 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이런 찰나의 현장감을 담으시려는 감독님의 시도가 작품에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또 제작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김지원 부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EMK가 이런 공연 실황 영화 제작에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매우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 실황 영화 제작에 EMK가 힘을 싣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연 실황 영화의 제작의 누적을 통해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어떤 향후 비전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은 EMK는 이런 공연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0년 전에 EMK의 첫 번째 창작 뮤지컬이었던 마타리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타리라는 작품, 첫 창작 작품을 제작하면서 제작 기간이 한 1년 정도 들였었는데 그때 그 1년의 과정을 전부 다 메이킹 다큐멘터리로 저희가 남겨놨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이 뮤지컬이라는 작품이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그 과정과 무대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기록해놓고 보존해야 한다면 이게 언젠가는 그 가치를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공연 시스템이 이렇게 장기 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처럼 오픈런 시스템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 안에 공연을 상영하고 그리고 한 2년이나 3년 아니면 길게는 뭐 4, 5년 후에나 공연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또 그때는 캐스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공연이었는데 해외의 어떤 관계자들이나 이 여러 전 세계 이 공연을 알리고 싶은데 그분들을 그 제한된 시기에 한국에 방문해서 이 공연을 보게 한다는 게 솔직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질 좋은 영상으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마타리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건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 박제하면 안 된다. 뭐 그것은 이 공연의 어떤 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의미를 본질을 훼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단순히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다른 기회를 좀 보고 싶었고 또 다른 또 기록의 어떤 그런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웃는 남자, 뭐 엑스칼리버, 몬테크리스토 그리고 팬텀 이렇게 쭉 해오게 되었는데 이런 작업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빛을 발하고 솔직히 조금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는 팬데믹 때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쭉 해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었고 이거를 하면 관객들이 극장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화를 낸 외국 연출들도 많았었고요. 예, 이거는 극장 시장을 죽이는 거다. 약간 공연 시장을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팬데믹 때 어쩔 수 없는 약간 불가한 상황으로 공연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해외에서는 락다운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뭔가 이 공연을 영상화했던 이 자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공연이라는 거를 즐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구나, 뭔가 그렇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배우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스태프들이나 창작진들도 이 영상화 작업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저희도 이거를 영상화를 만드는 기술도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됐고요. 노하우도 쌓이게 되면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연을 정말 약간 다른 컨텐츠로 즐기게끔 그렇게 해주는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공연 시장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공연을 보고 싶게 만들고 또 특히나 프랑켄 같이 이렇게 N차 관람이 많은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박은태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뷰를 제공하는 또 그런 신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빅터가 바라보는 앙리의 얼굴, 앙리가 바라보는 빅터 얼굴들을 관객들이 무대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포착하면서 훨씬 이 작품을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는 뭔가 절대적인 이유로 이 공연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멋진 공연이 있다라는 걸 영상으로나마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맥락에 입각해서 이런 영상 제작 사업 그리고 이런 공연 영상의 제작이 오히려 이후 공연장을 찾는 어떤 관객들의 모집단을 다양화하고 좀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태리의 막 돌로미트 같은 너무나 멋진 지역의 여행 영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난 저건 영상으로 봤으니까 저긴 안 가도 돼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가고 싶어지죠. 네, 오히려 언젠간 내가 기회가 되면 꼭 저기를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저기를 갔다 온 사람이어도 난 갔을 때 저기 저렇게 못 봤었는데 다음에 간다면 내가 꼭 저기를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또 공연을 거기를 아예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 영상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드리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건강하게 선순환시키는 게 공연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배우의 시선에서 이 영화에 관한 질문들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규현 배우, 박은태 배우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박은태 배우 같은 경우에는 5차례 이 작품을 찾으셨고 규현 배우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이 작품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영상화 버전이 이제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분께도 이 작품이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 자리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이 두 배우분들의 연기, 노래 혹은 심지어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삶 전반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규현 배우님부터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그럼 은태 배우 먼저. 질문이 되게 심도 있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초연 때부터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영화됐다라는 거가 정말로 의미가 깊습니다.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저한테는 저에겐 가장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인데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캐대헌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예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찰나에 뮤지컬은 왜
거라고 생각할 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토니상을 네. 휩쓸면서 K 뮤지컬에 대한 어떤 큰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 해외의 관계자분들이 극장에 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의 연기나 저희들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나 뭐 어떤 아무런 장치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영상화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나라 배우들의 실력과 우리나라 배우들의 어떤 무대와 스태프들의 무대와 또 정작 그 창작하는 창작진의 어떤 실력들을 이러한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네. 이 영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제 삶의 뮤지컬 배우로서 함께 해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저에겐 첫 번째로 영상화돼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된 게 참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규현 배우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프랑켄슈타인 초연부터는 참여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그 초연 때 사실 그 연출님께 제안은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 사정상 참여를 못했는데 그때 공연을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 그래서 한번 봐라 그래서 공연을 보고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와 뮤지컬의 힘이 이런 게 또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제 안에서는 그 작품을 그때 함께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 작품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고 작업하면서도 이제 혼자서 두 가지 완전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고 노래를 하려다 보니 특히나 그 두 번째 역할인 자크라는 역할은 저는 너무 힘든 역할이었어요. 그 약간 그 깨방정의 약간의 좀 사이코패스적인 모습도 있고 쎄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연기를 또 못했었던 연습실에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풀 벗어 던지고 극복해 내고 나니까 이제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저에게는 이 뮤지컬 배우로서의 도전을 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젠 또 제작자의 시선에서 또 뮤지컬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대표님,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정말 뭐 몇 년간 유명한 뮤지컬 작품들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고 또 지금 EMK의 다수의 작품들은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 비교해 보면 영국의 NT 라이브 같은 사례들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어떤 제작사 대표로서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타나는 어떤 국내외의 어떤 거시적인 움직임에 관해서 좀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또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이런 영상화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이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뮤지컬 제작사는 이 뮤지컬을 만드는 그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날 하루의 공연이나 한 두 번 정도 촬영을 해서 이 영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라이센스를 푸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내의 다른 큰 제작사들 대형 작품들이 영상화가 안 되는 지점에는 아마 라이센스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적으로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띌 만한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거, 뭐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쌓아서 이게 솔직히 단발적인 한 번으로는 어떤 것도
이게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EMK도 지금 만약에 최근에 뭔가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했다, 뭐 프랑켄 영상화한다 이게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컨텐츠가 쌓이니까 그게 뭔가 성과를 드러내는데 여기까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온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상화로 보여지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작품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볼거리가 3시간, 2시간 반 동안 가득해야 되는데 소극장 작품이나 뭐 연극 이런 작품들을 이거를 영상화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더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영상화 사업들이 최근에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가라고 또 반문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하시는 곳들이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국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채널이나 플랫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술적인 작품들을 약간 이렇게 보존하는 의미의 아카이빙 형태로의 영상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팬데믹 때 잠깐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도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올리지 못하니까 영상화로만 찍어서 개봉하고 약간 이렇게 소진되었던 컨텐츠들이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뭐 공연 영상 중에서 지금 해밀턴 이외에 딱히 이슈가 되는 작품들이 없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 EMK는 어쨌든 이 사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걸 꾸준히 해서 뭔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이런 공연 영상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을 조금 확장하고 싶고 또 다른 걸 좀 제안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께도 기술적인 분야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짧게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작품은 멀티캠 시네마로 촬영을 하셨고 또 지금 돌비관에서도 상영을 마쳤지만 돌비 애트모스 음향 믹싱을 통해서 굉장히 생생한 현장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품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좀 관객들에게 어떻게 가닿았으면 좋겠는지 연출자로서 작품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세심하게 조정해 가셨는지 들려주십시오. 우선적으로는 뭐 저희 카메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근에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시네캠을 좀 사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이 프랑켄이 갖고 있는 어두움, 그 빛과 그림자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애트모스 사운드를 통해서 최대한 입체감을 표현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배우와 배우들의 이제 대사와 노래의 명료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위치에서 좀 이제 그 애트모스라는 게 사실 앉은 위치마다 조금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은 어느 정도는 시켜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보이스, 배우들의 보이스를 가장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색 보정, DI 작업, 네, DI 작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입체성의 피사체가 되신 또 두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두 분이 연기하시고 노래하시는 장면들이 모두 속속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포인트가 카메라에 잡혀 놀란 점이 있으실까요? 좀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발견해줬으면 하는 연출적인 포인트가 두 분께 있으실지, 내가 꼽는 나의 명장면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규현 배우 먼저 들려주시죠. 이게 뭐 이 작품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마지막
북극으로 가는 끝 부분 엔딩 장면에 북극으로 가는 장면 네, 말씀이신 거죠? 북극에서 괴물 앙리를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 연기를 꽤 장시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분 네. 동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늘 그 씬을 할 때마다 스스로는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도 여운이 좀 쉽게 가시지 않는 순간들을 공연 중에 계속 느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제 입으로 하기가 좀 뭐하지만 그 씬을 좀 클로즈업도 또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좋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네 부끄럽지만 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규현 배우 연기의 진가를 만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퇴 배우님도 네, 참고로 규현 배우님 연기 이렇게 잘하는 줄 저 원래 알았지만 더 잘 많이 알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자화자찬이지만 규현 배우님의 연기에 감탄하면서 제가 이걸 봤고 사실 그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작품을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아까 제가 그러니까 주로 뮤지컬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서 앵글을 잡아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연기를 잡아주는 작품이 아니라 무대에서 그 사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표정을 하기 위해서 객석을 보여줘야지 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옆모습이나 뒷모습으로 하는 연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뮤지컬 관객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페라 글래스로 가까이 당겨서 그 배우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연출님께서 귀신같이 이렇게 감독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딱 두 가지였는데 그 장면 중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리아를 제가 살해하고 이제 무너져 있는 빅터를 바라보고 창가로 뒤로 돌아가면서 제가 표현하는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뒷모습이기 때문에 규현 배우와 저만 아는 표정이 있어요. 관객의 시야에선 그쵸. 붙잡힐 수 없는 저는 장면인 거죠. 뒤를 돌아보면서 창가로 걸어가면서 규현 배우를 바라보고 그 무너진 빅터를 바라보는 괴물의 어떤 정서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복잡한 미묘한 표정을 북극에서 기다릴 게 하기 전에 그 잠깐의 찰나 객석에 있는 뒷모습만 보이겠죠. 근데 빅터를 바라보는 그 표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표정을 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씬이 저는 꼭 객석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신 관객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표정을 보실 수 있어서 그럼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부대표님 그리고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이번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 지점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명장면도 있을까요?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명장면은 영화 속 장면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공연 보시면서 생각하셨던 지점들도 좋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네, 아까 엄선해서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빅터와 엘렌 그 누나와의 네.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이제 관객석에서는 사이드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그 서로의 얼굴들이 네. 보여지면서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물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북극에서의 두 배우의 열연이 너무나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연기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연습실에서 보고 그리고 뭐 테크나 리허설을 할 때도 아무리 객석 일렬에 앉아 있어도 다 전달되지 못하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영상화를 통해서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클로즈업 되면서 정말 눈동자의 그 눈빛들이 다 보이고 할 때 약간 이건 정말 너무나 같이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어서 그 두 장면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꼽아주시죠.
저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편집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아까우셨나요?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장면. 아 그쵸 이게 저만 또 이렇게 사실 제가 되게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저도 편집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제 앙리의 시선으로 편집의 흐름들을 따라가게 되고 네. 어쩔 때는 이제 빅터의 시선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 지금은 너무 빅터 쪽으로 갔고 너 지금 너무 앙리 쪽으로 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그 제가 편집하는 그 순간의 감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다 좋아하시긴 할 텐데 모든 장면들이 저는 사실 이렇게 걸릴 게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할 정도로 본인이 어떤 감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다 달라질 거라서 저는 사실 모든 장면이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는 눈물 이렇게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 그곳에는 또 네. 예, 말씀해주신 듀엣 장면. 네, 거기서 사실 박은태 배우님이 이렇게 여기 팔에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철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쇠사슬, 네, 쇠사슬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 쇠사슬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가사들이 이게 빨리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북극으로요? 아니. 예, 북극으로 네. 그런 감정을 좀 느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제 규현 배우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이거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그 두 장면 외에도 사실 모든 장면들이 저한테는 되게 스페셜해서 뭐 기자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빨리. 저는 괴물이 처음 태어나서 손부터 등장하는 샷부터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그 1막 마지막이 특히 멋있게 찍혔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이외에 객석의 기자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객석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흰 셔츠 입으신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건영 기자입니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공연장에서도 공연 너무 잘 봤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EMK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지연 부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뮤지컬을 상영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와 영화의 경계를 허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얻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 이 내용이 이제 두 배우님께 또 이렇게 관련이 된 것 같아서 남다른 또 이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도 김지연 부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이 작품이 무대에 올라왔을 당시에 그 빅터와 그다음에 이제 앙리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실황 영화에 이 두 배우의 그 캐스트로 이렇게 촬영을 하신 그 캐스팅 배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께는 내 작품이 이제 영화로 이제 상영화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느낌, 감정 뭐 이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계를 허문다는 것에 좀 보충 설명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어떤 캐스팅 과정에 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경계를 허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마도 또 좀 더 많이 무대를 기록하는 약간 무대의 약간 아카이빙 영상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영상들이 조금 많았다면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EMK가 여러 작품들을 영상화하면서 조금 더 편집이나 촬영의 기술들의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고 또 같이 하는 파트너 이런 영상 업체들하고도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영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공연인가 영화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건가라고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뭔가 조금 더 그런 식의 작업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영화에서도 이제 조금은 이런 장르가 영화에서 하나의 장르로 조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무대와 영상의 어떤 그런 경계를 조금 허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배우를 캐스팅했던 거를 여쭤보셨는데, 이제 박은태 배우 같은 경우는 초연부터 워낙에 이제 어떤 악리와 괴물의 대명사 같이 그렇게 이 역할을 연기했다라기보다는 이 역할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초연 오리지널 캐스트한테는 꼭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초연은 배우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빅터를 연기했다, 뭐 악리를 연기했다, 괴물을 연기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참여한 것들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박은태 배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규현 배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했었고 또 이번 시즌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두 배우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되게 신선했고 그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마 여러 캐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하는 무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예, 회차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게 아마 낮 공연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두 배우의 마지막 막공을 촬영한 거거든요. 그 적은 회차 중에서도 이 두 배우가 솔직히 다음 시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배우의 막공을 꼭 담고 싶었다라는 게 있어서 솔직히 낮 공연을 촬영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공을 이 영상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또 두 배우분들께 물어보셨던 간단한 소감 같은 것들 또 간략히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규현 배우님과 함께 지금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한 2주 만에 만났나요 그때? 거의 한 달. 맞아요. 보통 캐스팅이 일주일에 한 번, 뭐 늦어도 뭐 열흘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면서 끝날 때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규현 배우님이랑 저랑 초반에 막 하고 거의 한 달 있다가 만난 캐스팅이었는데 막공이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거 영상화를 괜히 했나 이러면서 이게 조금 뭔가 서로 합이 안 맞는 느낌으로 표현되면 어떨지 뭐 그런 걱정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걱정을 무색할 정도로 정말 규현 배우님이랑 그날 저랑 약간 뭔가 시인 것처럼 되게 재미있게 잘 공연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기쁘고 좋은 게, 사실 뮤지컬 배우 입장에서 영상화를 남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커요. 왜냐면 이 라이브를 뭐 영화처럼 NG 해가지고 다시 컷 잡고 뭐 이런 편집을 해서 뭐 틀린 건 다시 재촬영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뮤지컬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동안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실수도 빠지지 않고 다 라이브로 담는 거를 영화화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또 하나의 그런 걱정 반, 진짜 기대는 뭐였냐면, 보통 영상을 남기는 경우들이 꽤 있죠, 배우들은. 근데 그게 이제 드레스 리허설이나 초반에 영상을 남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무대에 뭔가 익숙해지지 않고 뭔가 무대에서 더 많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여물지 않을 때 영상들을 남길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아쉬운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규현 배우님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많이 물이 익었다, 뭔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 영상화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고스란히 이 무대에 담길 수 있어서 그 담긴 거를 영화화할 수 있었고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니까 새로운 어떤 장면들을 보기 위함이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뮤지컬에서 뮤지컬을 많이 보시는 분들 외에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뮤지컬에 관심이 없을 때 뮤지컬? 그거는 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예 뮤지컬하고 전혀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극장이나 공연장에 특히 영화관에 갔을 때 오늘은 뭘 보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공연 실황이나 뭐가 있을 때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냥 지금 개인적인 제 심정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라고. 그러니까 뮤지컬에 조금 입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번은 좀 뮤지컬이 이럴 수도 있겠다.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하는 하는 심정이시죠? 말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극장 로비에서 저기 아직 못 고르셨으면 이거 되게 좋아요. 한번 봐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이 영화에 따른 거는 굉장히 이게 접근성이 되게 편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규현 배우도 간단하게 뭐 촬영 당일의 소감 같은 것들 들려주신다면요. 저도 이게 은퇴 배우님과는 그 저희들만의 따로 좀 디테일들이 좀 달라요. 다른 배우들과 하는 디테일과 뭐 저도 약간 상대 배우에 맞춰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편이고 은퇴 배우님도 상대 배우에 맞춰서 디테일을 추가하시는 스타일이어서 둘이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막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그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원래 원작 오리지널 그 뮤지컬이랑 비교해서 보면 되게 차이점들이 몇몇 부분 굉장히 많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촬영했던 날도 저희들끼리 좀 긴장을 하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 좀 애드립이 더 있었던 부분도 좀 많이 줄이고 정석대로 최대한 정석대로 가자. 근데 디테일은 살리면서라는 얘기를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냥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때 실수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북극신에서 제 기억이 나는 게 원래 너무 이 괴물한테 한이 서려서 괴물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빅터라고 하면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디테일이 있었는데 찌르려고 내리치는데 빅터를 안 외치는 거예요. 은퇴 형이. 그래서 아니, 사실 거기 규현 배우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규현 배우님한테 시간을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연기가 몰입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이 감정을 갑자기 더 해봐. 너의 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어. 그게 약간 라이브의 묘미긴 한데 정해놓은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근데 규현 배우님 말 잘해서 죄송한데 네. 너무 명령기를 그 뒤에 무너지는 연기를 해줘서 오늘은 이걸 남기는 게 너무 행복했다. 뭐 여기까지. 네. 여지를 주셨고 이제 규현 그래서 배우가 저는 이어가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 너무 당황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얘기를 해야 내가 칼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더 이게 약간 충격에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어쨌든 저는 이 앞에 괴물이지만 사실 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괴물이라는 존재를 차마 찌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예 연습실에서조차 한 번도 안 해봤던 공연 때도 없었던 새로운 장면으로 영상에 담기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게 참 좀 색다른 묘미지 않을까. 왜냐면 어디에도 없던 무대였거든요. 그날 그 공연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형 얘기대로 그 장면을 또 한번 영화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에도 없던 원앤올리 공연 실황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네, 저기 검은 셔츠 입으신 기자분.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세현 기자입니다. 저는 김지원 부대표님께 아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EMK가 6작품을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하기도 했고 이번 작품도 영상화가 되었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학로 소극장, 중극장 작품들은 이미 DVD로 소규모로 판매하는 형태의 그런 영상화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OTT 외에도 뭐 DVD 발매라던가 이미 IP를 많이 보유하신 컴퍼니이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조금 더 영상 매체를 플랫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 세계가 좀 볼 수 있도록 특히나 이번 프랑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국 뮤지컬의 어떤 우수성 그리고 한국 배우들의 이런 놀라운 재능과 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이나 플랫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각 나라의 어떤 아니면 또 관객들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그런 패키지물로도 생산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계신 기자분께.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박은태 배우님께 궁금한데 그 이막에서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의 관점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영상화를 하다 보니 그 표정 연기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그 약간 눈물에 이렇게 글썽인다라는 글썽이어서 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괴물의 관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1막과 달리 이제 2막에서부터는 괴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감정을 따라가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할 때마다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 궁금한데 그 감독님께서 그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처음에 공연을 봤을 때 이제 이 작품에서 느꼈던 것들을 메모를 해두고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본인이 이제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두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각각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난괴물 장면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제가 괴물에서 각성돼 있을 때 막 이렇게 소리 2층 맨 위에 있는 2막 첫 장면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상화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매번 그렇게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극장이라는 그 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저의 연기나 뭐 특히 배우들 저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잘 안 보일 때가 많고 그 뮤지컬의 특성상 멀리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감정선이나 얼굴 표정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저희 뮤지컬 배우들도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 보인다 손 치더라도 안에서는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 저 죄송해요. 지금 박은태 배우님 얘기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질문을 까먹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메모해 둔. 네.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사실 보자마자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그림의 제목은 모르는데 완더러스트라고 아마 방랑자라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남자 혼자 이렇게 돌 위에 딱 서가지고 밑에 구름이 쫙 펼쳐진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실제로 한번 봤었는데 한번 이렇게 그냥 그림 앞에 서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져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그 빅터와 앙리가 저한테는 그런 외로움으로 다 다가왔었어요. 각자의 외로움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행복을 언제나 추구하지만 그 행복을 결국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최대한 많이 했었고 제가 처음 사실 썼던 메모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읽어봐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까먹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거는 왜 앙리는 이렇게까지 희생을 할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써놨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결국 그 괴물은 앙리였던 것인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편집하면서도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끝까지 결국에는 해결을 못해서 실상 제가 왕년출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왕년출님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스스로 생각해봐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맞아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감독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림이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가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서 있는 뒷모습으로 서 있는. 제가 이거 사실 핸드폰 배경화면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같아요. 네. 네.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입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부터 끝으로 감독님, 부대표님, 은퇴 배우님, 규현 배우님 순으로 기자분들께 끝 인사 전해주시겠어요?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짜 이날 무대 다 레전드였거든요. 제가 사실 저희 보면서 이렇게 큐시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뭘 찍을지 뭘 잡을지. 근데 카메라 보다가 제가 놓친 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두 분 연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눈을 뺏어가는 그런 연기들을 많이 펼쳐주셨으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트모스 효과로 이렇게 막 천장이나 이런 데서도 막 번개 이런 사운드들 특수효과 사운드들도 많이 돌려놨으니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네. 요즘 워낙 K 컨텐츠가 강세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데요. 이제는 K 뮤지컬 시대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프랑켄슈타인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한국 뮤지컬의 위상과 우리 배우들의 멋짐과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한국 뮤지컬의 위상을 더욱더 뜨겁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 배우님. 이건 소감은 아까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이게 기자님들 요거 기사 좀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작품을 보실 때 그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앙리의 시점인데 괴물 왜 이게 이제 인터뷰 때도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약간 앵스러울 수 있어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1인 2역을 했을까? 굳이 빅터가 왜 자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엘렌이 나중에는 에바가 되고 왜 저기 줄리아가 까트리느가 되지? 그들이 굳이 그 역할을 1인 2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연출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꼭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들은 1인 2역이 아니고 괴물이 당하는 정말 잔인한 이 세상의 많은 군상들입니다. 군상들인데
정말 자크는 정말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까트린드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1막에 나왔던 앙리가 봤던 사람들이냐. 앙리의 기억 속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빅터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인데 앙리의 머릿속에서 투영이 된 빅터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아 이게 1인 2역이 되게 재미있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아시면 되게 이 프랑켄슈타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굳이 왜 이 배역들이 저렇게 1인 2역을 하지에 어떤 해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 우리 뮤지컬은 끝나고 나면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그리고 환호도 하고. 근데 극장에서는 그러지 않는 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사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극장에 오셔도 박수를 치셔도 되고 환호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에서도 극이 끝날 때 환호성을 넣고 박수 소리를 첨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극장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도 실제 뮤지컬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박수 쳐주시고 환호도 해주셔도 되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박수 치시고 싶으면 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프랑켄. 네. 네, 끝으로 규현 배우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공연장에서 이렇게 객석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운 좋게 손이 너무 빠르셔서 1, 2, 3년 가까운 열을 잡으시는 분들 말고는 오페라 글라스로 굉장히 힘겹게 보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으셔도 오페라 글라스를 쓰신 것처럼 생생하게 배우들의 표정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돌비 사운드로 그 저희들의 라이브도 굉장히 현장감 있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팝콘 드시면서 편하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지인한테 한번 들었는데 이제 보통 저희 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뮤지컬 팬분들, 뮤지컬 덕후분들이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앞열들이 다 매진됐다고. 1년 위주로 예매를 하는군요. 예, 그래서 목이 상당히 아플 텐데. 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이나 뭐 뒤쪽에서도 충분히 잘 보이시니까. 영화 명당은 뒷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착오가 있으셔서 너무 앞열만 앉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요. 프랑켄슈타인 개봉 이후에 메가박스 목동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무대 인사 또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 또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